안녕하세요. KNS 서하신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봄학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준비한 커리큘럼과 저희 KNS만의 노하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학년별 레벨은 어떻게 되고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일단 저희는 균형 있는 수업 구성을 준비를 했고요. 3, 4, 5, 6학년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5, 6학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사실은 vocabulary라든지 reading, grammar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국인 선생님이 한국말로 준비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IB, novel, non-fiction, 그리고 writing, speaking 같은 경우는 원어민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는 5대5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비율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균형 있는 수업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5학년은요, 저희가 엘리멘트하고 superior, 그리고 마스터하고 5학년 의대반이 있어요. 그래서 주 2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vocabulary 테스트를 올 때마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올 때마다 reading TOEFL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grammar 수업, 하루는 novel 수업, 그리고 IB 수업과 writing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6학년 레벨을 봤을 때는요, Advanced 레벨과 Challenge 레벨, 그리고 Expert, 6학년 의대반, 그리고 국제중 특목반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Vocabulary 수업은 시험은 매번 올 때마다 본다고 보시면 되고, TOEFL, 그리고 Novel, Grammar, IB Writing 이렇게 5대5로 원어민 선생님, 한국인 선생님 5대5 시스템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어휘 시험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실 아이들이 어휘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어휘 시험을 볼 건데요. 일단 저희는 시험 자체는 영어를 정확하게 한국어로 써야 되고요. 한국어를 정확하게 스펠링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단어장 데이 1과 리딩 책에서 뽑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챕터 1, 핸드북에 정리해 놓은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두 가지를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이번 vocabulary는 워드맥스 5300 시리즈가 되겠고요. 내신 대비 중등 단계와 수능 대비 고등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상위반은 저희가 vocabulary hackers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올 때마다 시험을 정확하게 시험을 보고 만약에 패스를 못할 경우에는 재시험을 남아서 진행을 합니다. 토플 리딩은 문제풀이와 직독직해 진행을 하나요? 네, 사실 아이들이 정확도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막상 수업을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을 하지만 단어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정확도, 논리적인 부분들이 정확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답의 근거가 되는 핵심 부분은 직독직해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이제 토플 리딩을 준비를 했고요. 정말 가장 최고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리딩 토플 가지고 저희가 도구를 사용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봄학기는 저희가 토플 시리즈로 순차적으로 준비를 했고 이 토플 리딩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휘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주제별로 배경 지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풀이가 있어요. 추론 능력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문장 삽입 문제라든지 요약 문제라든지 그런 유형들의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풀이 능력을 강화를 시킬 수 있고요. 물론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풀이를 하는 능력까지도 저희가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해석 정확도, 논리적인 사고, 앞뒤 문맥 간의 맥락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초등부에서 토플 리딩을 하다 보면 이거를 좀 준비한 학생과 안 한 학생은 나중에 중고등부에 가서 확실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이도 중고등 시험을 대비해서 기반을 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딩 수업에서는요, 문제풀이도 당연히 푸는데 정확한 해석을 기본으로 합니다. 추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문제, 그리고 맞는 문제,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추론 문제까지
정확한 5문장을 뽑아서 저희가 해석을 시키고요. 그리고 텍스트 분석이라든지 중요 단어, 그리고 중요 구문, 그리고 문법과 관련돼서도 해석에 어떻게 녹여낼지, 그런 부분까지 문법에서 배운 부분을 리딩에서 녹여내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 개념과 용어가 약해요. 문법 수업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지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문법 용어랑 개념을 몰라서 중등 가서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인 선생님께서 용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한국인 선생님께서 한국말로 확실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법 로드맵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짜놨어요. 문법 용어를 봄학기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름학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을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을학기에는 주관식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겨울학기에는 내신 유형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뷰 테스트는 저희가 올 때마다 진행을 하고요. 매주 배웠던 부분을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3단계 반복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개념 노트를 오늘 배웠으면 숙제로 개념 노트가 나가요. 그리고 용어와 개념이 들어간 컨셉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객관식 시험이 있고요. 주관식 시험,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리뷰 테스트로 매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틀린 부분이나 교재에서 틀린 부분은 집에서 또 숙제로 오답 노트를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몰랐던 개념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좀 정확하게 반복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연간 계획을 짰어요. 6학년을 예를 들게요. 5학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벨별로 교재를 선정을 했는데, 만약에 6학년에서 어드밴스 레벨에서 봄학기에 레벨 1을 했고 여름학기에 레벨업을 해서 중학교 2학년 레벨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스테이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2에서 3로, 1에서 2로 이렇게 좀 더 높은 난이도의 수업을 배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 6학년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해에는 예비중학교 1학년이 되기 때문에 가을 학기와 겨울 학기에는 문법 비중을 조금 늘려서 어법 다지기라든지 실력 다지기나 스타트를 이용해서 좀 더 구문이라든지 문법, 어법을 좀 강화를 하고요. 겨울 학기에는 강남에 있는 서초나 대치나 송파의 내신 기출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적용을 시키는 문제풀이를 합니다. 정규 주 2회반 소설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이번 봄학기에는 원어민 선생님께서 선정을 하셔서 이걸 꼭 아이들이 이 소설을 다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다양한 좋은 주제들을 가진 소설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책을 한번 봤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설 수업은 문학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서머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캐릭터 분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서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좀 따져본다든지, 등장인물의 어떤 행동의 효과,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소설에서는 역사적 배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어떠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에게 또 어떤 현대 시대에 어떤 영향을 줬고, 우리는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문학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어민 선생님 수업에서 IB와 라이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IB 수업은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IB 수업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선생님,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걸 바탕으로 자기의 글을 리서치를 한다든지 자기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글로써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어서 나중에 특목고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강남의 일반고를 간다든지 했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한번 수업을 듣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5대5 시스템이잖아요. 소설 수업과 그리고 IB and Writing 수업을 원어민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논리적인 비판적인 그런 사고력을 좀 많이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사고를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다룰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팅을 에세이를 쓰거든요. 사실 에세이 종류도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글을 쓰고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 첨삭을 거쳐서 피드백을 받는 그런 라이팅 수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 2회반 원해본 수업 클리닉과 스파르타 클리닉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희 아이는 혼자 글을 쓴다든지 이런 소설 수업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렇더라면 만약에 주 2회를 수업을 한다면 저희가 좀 클리닉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주 2회반 원어민 선생님 수업 클리닉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 2회반을 다니는 학생들인데 만약에 소설 수업이나 IB나 라이팅 혼자서 좀 글을 쓰는 게 좀 어렵다 아니면 소설 내용이 좀 어렵다 하는 학생들이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예약을 해서 와서 공부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원어민 선생님께서 직접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다음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주 2회반인데 스파르타와 스파르타 클리닉이 있어요. 이건 이제 2트랙인데 첫 번째 스파르타는 저희 아이는 좀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숙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스파르타를 예약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10시 30분이라든지 토요일 12시 30분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2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법 숙제를 해도 되고요. 단어 준비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숙제 같은 것도 하면서 만약에 혼자서 집에서 공부를 한다면 궁금했을 때 물어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법 수업에서 궁금한 부분을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파르타 클리닉은 이거는 이제 만약에 동일 숙제를 미완료를 2번을 연속으로 했다. 아니면 단어 재시험을 2번 연속 걸렸다. 그러면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제 이 단어 시험을 2번을 페일했기 때문에 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아이들이 와서 실제로 해봤더니 다음 시험에서 패스를 해서 자신감을 얻어서 혼자 스스로 또 오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다양해요. 하지만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리뷰가 많아서 이걸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10시 30분, 12시 30분, 2시 30분 이렇게 3부로 진행을 합니다. 주 2회와 주 1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만약에 주 2회를 한다면 만약에 초등부에서 수업을 한다면 저는 주 2회를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스케줄상 도저히 1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1회도 정말 저희가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 1회 집중반은 영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는 이과생 학생이라든지 일단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학생 그렇다면은 저희가 1교시 문법, 2교시 독해, 3교시 라이팅 사실 주 2회에 하루 압축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어떤 부분이 없냐면 그 소설 수업과 IB 수업은 주 2회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주 1회에서 정말 꾸준히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레벨별 구성에 따라서 주 2회로 다시 이동도 가능해요. 그리고 수업은 수요일 수업과 그리고 토요일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레벨별로 시간대별로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좀 지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좀 한번 보시면 독학 테스트를 한번 패스할 때마다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탬프를 받아서 1학기가 되면 어떤 과자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매번 패스를 해서 특정
21개가 되면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같은 것도 증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치브먼트 테스트 같은 경우는 파이널을 앞두고 중간고사격으로 어치브 성취도 평가를 보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서 좀 더 시험을 보고 어떤 부분을 파이널에서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수동태에서 틀렸구나, 나는 추론 문제에서 틀렸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시험은 사실은 내용 자체를 문제지 자체를 공유를 해서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치브먼트 테스트에서 틀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파이널에서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치브먼트 테스트에서 만약에 1등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할인 쿠폰, 그리고 수강료 할인 쿠폰이라든지 치킨 쿠폰이라든지 문화상품권, 다양한 상품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가장 명예로운 포스터에 자기 이름을 알릴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복화킹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그때그때 데이 1, 데이 2 단어를 외웠다면 아이들은 아무래도 단어가 휘발성이기 때문에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을 리뷰하는 복화킹을 진행을 할 거고요. 반별로 1등을 뽑아서 또 문화상품권을 주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단어를 복화킹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단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이들에게 단어를 좀 더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달러데이는 저희가 숙제를 했고 수업 태도, 그리고 모든 원어민 선생님 수업, 한국인 선생님 수업, 이런 수행도에 따라서 상점 벌점이 있어요.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숙제를 안 해왔을 때 마이너스 1점, 그리고 한 반에서 단어 시험 점수가 잘 나왔을 때 또 플러스 2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벌점 제도가 있어서 만약에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데이에 저희가 모아놓은 상점이 30점이다. 그러면 $30를 받게 돼요. 그럼 그 $30로 필기도구도 쓸 수 있고 필통도 살 수 있고 다양한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좀 좋아하는 그런 동기부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봄학기 5, 6학년 수업 커리큘럼과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와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많은 실력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학기에 만나도록 해요.